자, 오늘은 고대 일본사 들어갈 오늘은 고대 일본사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일본사는 여러분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자, 일본사. 고대 일본사는 이 네 시기로 구별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야요이 시대,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이 네 시기 구별하는 게 주로 이 단원에서 시험에 나오는데, 야요이 시대는 솔직히 잘 안 나와요. 일본의 뭐 청동기, 철기에 해당되는 시대이고, 근데 이 야마토 정권부터가 좀 시험에 나오는데 최초란 말이 붙어요. 일본이 여러 개의 조그만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최초로 통일한 곳이 야마토 정권이에요. 야마토란 표현 많이 들어봤죠? 야마토. 선생님 머릿속에 야마토 하면은 일본의 군함이 떠올라요. 일본에서 2차 대전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군함을 만들었어요. 이 길이가 한 270m, 폭이 40m 정도 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규모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차 대전 때 일본이 막바지에 이 전함이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오키나와, 이제 미국이 일본 본토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키나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야마토함이 마지막에 여기 가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애초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갔었대요. 죽으러 간 거야. 이미 일본이 패망하는 것은 정해져 있었고, 일본 군인들 입장에서도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돼. 액션이 필요했던 거지. 본인 나름대로 했었다라는 걸. 그래서 얘네들은 죽으러 갔습니다. 기름을 주유할 때도 편도 여기 가는 기름밖에 넣지 않았었대. 그러니까 이미 죽을 걸 각오한 거죠. 가미카제 특공대 들어봤죠? 비행기 자폭하는 그 특공대. 걔네들도 기름이 가는 정도의 기름밖에 넣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역시 예상한 것처럼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당대 최고 규모의 군함 야마토함 되게 유명합니다. 검색해 보세요. 바로 사진 뜨는데 대폭 길이도 엄청나고 이 구멍도 엄청 크고 당대 역대급 군함인데, 이 군함의 이름이 야마토예요. 야마토. 우연이 아니죠. 일본의 최초의 통일 국가이기 때문에 이 야마토라는 표현을 일본인 내리 속에는 자기들의 어떤 고와 비슷한 어떤 상징적인 단어가 이 야마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통일 국가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에 똘똘한 애들이 몇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고대 똘똘이가 이 쇼토쿠 태자예요. 쇼토쿠 태자. 이 사람 나름대로 일본이 후진국임을 알았나 봐. 그래서 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나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요. 이 당시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 문화가 꽃피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불교 문화 위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고대 국가 중에서 불교가 왕성하게 융성하게 되는데, 그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아스카 문화. 아스카 문화. 이거 관련해가지고 빼먹었네요. 호류사라는 절이 유명해요. 호류사. 이 호류사도 역시 우리 한반도의 기술자들이 가서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줬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 당대 최고의 선진국이 수나라. 금방 망했죠? 당나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저 일본이 이 수나라나 당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신을 보내서 배워오도록 해요. 이런 사신들을 견수사, 견당사 이렇게 불렀어요. 이 견이 볼견자야. 수나라 혹은 당나라를 보고 배워오겠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이 견당사로 갔었던 얘네들이 당나라를 가봤더니 깜짝 놀란 거지. 일본의 어떤 문화랑은 달라. 일본 애들 막 군둔 타고 다니고 바나나 먹고 다니고 뭐 여의봉 막 돌리고 다니는데, 이쪽 애들은 막 장난 아니거든. 막 퀵보드 타고 다니고 막 자동차 타고 다니고 막 뭐 닌텐도 막 하고 있고 막 카톡으로 막 카웃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서 막 재밌단 말이야. 자판기도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보고 와서 일본의 문화를 전달을 하죠. 보고를 하겠지. 이걸 토대로 일본이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하는데, 이 개혁을 따이카 개신이라고 불러요. 따이카 개신. 꼭 알아두세요. 따이카 개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당나라를 모델로 한 거예요. 당대 최고의 선진국 당나라. 우리 당나라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당태종, 율령 완성시켰다고 그랬죠. 율령. 어떤 법 체계, 나라의 시스템, 그것을 그대로 베껴와요. 그래서 일본이 따라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었다. 항상 선생님 강조하죠. 이거는 왕권 강화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체제가 만들어져요. 일본이란 나라 이름이 이때 처음 탄생하게 되고, 천황이라고 지금도 부르죠.
이것도 지금 쓰고 있고, 이 두 가지 명칭이 쓰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일본, 니폰, 천황. 선생님 개인적으로 천황이라는 단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하늘천, 황제, 황제라는 표현이거든. 원래 이 동아시아에서 황제는 중국만 칭했었어요. 우리도 왕, 일본도 왕, 이 아래도 왕. 황제가 한 단계 윗급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칭했는데 얘네들도 황제라고 칭한 거야. 중국과 동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중국 걸 따라한 것 같아. 근데 천황하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황제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편 군주제 국가야. 황제가 있고 권한은 어떤 일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왕은 상징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따라한 거예요. 영국과 일본은 이편 군주제 국가라는 거. 참고로 이 천황은 백제 계통이에요. 우리 한반도 계통이야. 일본하고 이게 친한 나라가 우리 백제였었잖아요. 그래서 백제 계통이 넘어가서 이 천황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지어낸 게 아니고 일본 천황이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얘기했어요. 자기네는 백제의 피가 흐르고 있다. 백제 계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보령이지만 여기 성주사지 있잖아요. 성주사지가 옛날에 오합사라 불렀는데 이 오합사라 명칭이 일본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우리 여기 충청도 백제 문화권이죠. 백제 문화권이랑 일본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여기 백제 지명이 일본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야. 뭐 인정하고 싶지만 일본하고 우리하고 피가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천황. 그래서 나도 일본인 피가 좀 섞이기는 같기도 해. 일본인 어떤 심의성하고 약간 선생님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일본 애들이 이제 속내랑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이랑 약간 달라. 선생님도 속마음과 다르게 겉으로 표현하는 게 약간 다르기도 한 부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선생님 막 일본인 피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막 보름달 뜨잖아. 선생님도 막 모르게 막 흥분하고 막 꼬리뼈에서 막 꼬리가 뜯어져 나갈 것 같고 마치 막 일본의 피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 농담한 거예요. 드래곤볼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자, 농담입니다. 천황. 참고로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의 책임자가 천황이잖아. 천황이 어떤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메가더 장군 있죠.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들어가는데 천황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일본인들은 천황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천황의 목소리 한번 들어봐도 막 신의 목소리인 줄 알았었다고 하죠.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일본이 일본 왕의 목소리로 패망 선고할 때 사람들 막 엎드려서 울어. 신의 목소리 직접 들었고 패망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인간하고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일반 시민하고 결혼을 안 시켰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시키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친척들끼리 막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전학적으로 같은 친척끼리 결혼을 자주 하게 되면은 기형아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 천황이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옛날에는 정면 사진만 찍었었대. 왜냐면 정면 사진 왜 찍냐면은 곱추 알아요? 곱추? 얘네가 기형아 중에서 이게 뻘로 이렇게 튀어나온 곱추 있잖아요. 곱추 기형아가 많이 태어났대. 그래서 내가 일왕이야 천황이야 하는데 막 곱추 이렇게 있으면 좀 약간 속된 말로 가오가 살지 않잖아. 그래서 정면으로 딱 내가 일왕이야. 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사진을 정면으로 사실 많이 찍었대요. 이게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천황. 근데 메가더가 죽이지 못했죠. 신적으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얘를 많이 따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죽였다라간 이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천황을 허수아비로 세워요. 천황을 딱 앞에 세워가지고 뒤에 태엽을 돌려서 미국 애들이 조종을 하죠. 그래서 이랑을 통해서 오히려 조종하는 것이 일본을 통치하는 게 훨씬 쉽겠다 해가지고 천황 죽이진 못하고 대신에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국이 통치하게 됐죠. 그리고 일본의 헌법을 바꾸죠. 그 평화헌법이라 불러요. 앞서 영상에서 선생님이 1학기 때 1회고사 때 얘기해줬는데 평화헌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은 군대도 둘 수 없고 파병 당연히 안 되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헌법으로 묶어놨어요. 근데 아베와 지금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가 총리 이런 애들은 그런 것들을 해지하고 평화헌법을 없애고 군대도 두고 군대를 파병하려고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고자 하죠. 근데 원래 메가더 장군 때 이 천황 죽이지도 않았고 얘를 통치했었고 평화헌법으로 헌법 자체에 전쟁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바꾸는 거는 지금 시간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계속 이쪽 우익 애들, 또 구구 애들이 영향력이 세지면서 그런 부분 자꾸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또 전쟁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방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에 대비를 하는 그런 게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천황, 일왕, 선생님 개인적으로 일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나라시대입니다. 나라시대는 이 헤이조쿄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요. 천도라는 표현이 역사에 자주 나오는데 수도 옮기는 것을 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대 때는 불교 문화가 싹 트는데 이 도다이사 알아두세요. 도다이사. 동대사라고도 해요. 동대사. 한자로 동대사로 쓰고 읽을 때는 도다이사 이렇게도 읽어요. 근데 이 절이 유명한 이유가 일본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목조 건물이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큰 대라고 쓸 거예요. 가장 큰 목조 건물이라는 거. 가장 크다. 큰 목조 건물이다. 선생님 여기 가봤어요. 난 안 가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사진 보다 보니까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있어. 도다이사. 여기 안에 엄청 큰 부처님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 자체도 가장 큰 규모의 목조 건물이고 아마 이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머릿속에 인상 깊은 거는 선생님 여기 갔었던 이유가 선생님이 우리 학교 전에 학교가 청라중학교잖아. 청라중학교는 수학여행 3학년 때 이쪽으로 가요. 나라 지방으로. 선생님이 기획해가지고 선생님 반 학생들 데리고 갔었는데 선생님 되게 인상 깊었던 곳이에요. 갔었더니 이 도다이사 앞에 1300마리 정도 되는 사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슴공원이라고도 하는데 사슴들을 그냥 가둬두지도 않았어. 그냥 풀어놔. 그럼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나한테도 와가지고 막 물어뜯고 나한테 뭐 과자 달라고 나한테 막 하트 날리고 뭐 그래 막 사슴들이. 선생님도 막 귀여워가지고 막 사슴 쓰다듬어주고 나도 하트 날려주고 막 아이스크림도 주고 그랬는데 이 사슴들이 관광객들이 주는 음식이 있죠. 이 간식을 또 팔어. 그거 사다가 이렇게 주면 이렇게 막 먹고 그걸 배부르고 이렇게 살쪄가지고 살 비둥비둥 쪄가지고 막 관광객들 와가지고 막 귀찮아요. 또 왔어? 놀다가 막 이런 식이요. 얘네들도 익숙해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줄었대. 코로나 전에는 1,300만 명이 온대요. 1년에 1,300만 명. 그럼 거기 간식 사다가 주면은 얘네들 식사거리가 이거였었거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이 1,300마리에 되는 이 사슴들한테 먹이를 못 주니까, 간식을 못 주니까 얘네들이 살이 막 앙상한, 선생처럼 갈비뼈가 보이는 이런 앙상한 이런 사슴들이 막 등장하고 있대요. 난리가 났었대. 이 간식 파는 사람들도 좀 어려워졌고. 그래서 코로나에 타격을 입은 도다이사 그리고 이 사슴공원 관련 지어서 선생님은 막 머릿속에 인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마지막 담임, 지금은 이제 부장이고 선생님 형식적으로 2담임이긴 하지만 1담임을 마지막으로 했었던 것이 이제 청라중학교예요. 선생님이 1, 2, 3학년 똑같은 학급을 이렇게 이끌고 청라중은 2개 학급이에요. 이끌고 3학년 때 이쪽으로 일본으로 수학여행 갔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친구들이에요. 지금 아마 여기 뭐 여고, 여상, 대청고 뭐 인근에 있는 우리 보령 있는 학교들 3학년들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학년 친구들이고 이제 곧 대입이라든지 뭐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영상 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아는 사람 있으면은 박종규 선생님이 마지막 1년 잘 정리해서 진학 잘할 수 있도록 취업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선생님 알기로는 여기 여고에 다닌 태희 남동생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나한테 꼭 전해주고 누나 통해서 그 청라중 졸업생들한테 꼭 전달 좀 해달라고 안내 좀 해주세요. 꼭 약속. 자 넘어갈게요. 자 청라중학교 선생님 머릿속에서 인상 깊었던 학교예요. 자 수도를 옮깁니다. 교토. 지금은 교토고 헤이안큐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같아요. 천도를 했어요. 이때 큰 특징은 왕권이 약해져. 그리고 귀족의 힘이 세집니다. 귀족이 누르는 거지. 그래서 장원이라고 하는 대토지. 우리 서양사 할 때 배웠죠. 중세 서유럽에도 장원제 배웠었잖아. 근데 일본에서도 이 장원이 형성되는데 이 많은 땅을 귀족들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또 이 귀족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요 시기고, 우리 무사라고도 하지만은 사무라이라고 하죠. 일본 하면 뭐 사무라이 정치만 그러잖아.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등장하는 시기가 요 시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원, 무사계급, 귀족들이 힘이 셌다. 그리고 해이안 시대는 아까 봤었던 견당사 있죠. 당나라를 보러 배우는 견당사, 이게 폐지가 되고 일본 고유의 국풍 문화가 발전을 해요. 국풍. 국뽕이 아니에요. 일본 고유 문화. 일본이 섬나라잖아.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얘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국풍 문화. 그래서 일본에 지금 쓰고 있는 히라가나어, 가나 문자가 이때 개발이 되고 일본 고유의 관복, 주택 이런 것들이 이때 등장한다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너무 정체되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돼. 여기가 이렇게 성공한 거나 나중에 뒤에 일본 메이지 유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앞서기 시작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보면은 물론 나름대로의 고유 문화도 좋지만 더 발전하려면은 받아들여야 돼. 그러려면 이제 바다가 있는 국가가 더 유리하기도 하죠. 바다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물론 육지로도 들어오긴 하지만. 이 견당사니까 떠오르네. 선생님 아버지. 선생님 아버지가 해군이었는데 우리나라 해군 최초로 미국을 가서 미국 갔다 왔던 해군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했어. 우리 아버지는 장교는 아니었어요. 쌤 아버지는 좀 부사관이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젊었을 때야. 하사했을 때인데 와우, 일본으로 가서 배를 탔대. 배를 타서 하와이를 가가지고 일본 서부 지역을 갔대요. 아니 미국이죠. 미국 서부 지역 갔는데 간 이유가 미국에 정박돼 있는 미국이 쓰고 남은 좀 오래된 군함들 있죠. 2차 대전 때 참전했었던 군함들이 미국 서쪽에 쫙 있대. 근데 우리나라는 동맹국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이 여기까지 군인들을 보내서 이 군함을 몰고서 하와이로 왔다가 이렇게 부산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었대요. 이렇게 2번을 갔었대. 선생님 아버지 막 좀 독특해, 캐릭터가. 선생님하고는 좀 스타일이 달라요. 선생님은 좀 얌전하고 막 재미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막 기타도 잘 치시고 막 웃겨.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근데 갑자기 학교 다니다 말고 막 사라졌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얀색 해군 복장 딱 입고 나타나가지고 쫙 그러더니 우리나라 최초로 부사관 중에서 최초로 미국으로 가서 2차 대전 때 쓰고 남은 미국이 군함을 교체하는 시기였나 봐. 그래서 쓰고 남은 버리긴 아깝잖아. 그래서 동맹국을 주기 위해서 군인들이 이걸 몰고 하와이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으로 선생님 아버지가 미국을 갔었더라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대. 미국을 갔는데 약간 더 보태면은 지금 2021년이잖아요. 지금의 모습, 중소도시 정도의 모습이 미국의 그 당시 때 이때 60년대거든요. 60년대 미국의 모습이래. 그러니까 미국이 1960년대 지금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 되는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시골에 있던 선생님 아버지 갔는데 막 얼마나 놀랬겠어. 놀라가지고 화장실 가서 오줌 쌌대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군인들이 군함만 가져온 게 아니야. 그 군함 속에다가 뭘 가져왔냐면 미국 물건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자판기가 있더래. 자판기. 선생님 아버지 하는 얘기가 자판기가 그렇게 신기하더래. 그래서 자판기 막 눌러가지고 미국 물건들 있죠. 하다못해 비누, 화장품 이런 거 사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이거 10배 이상으로 뻥튀기해서 팔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 군인들이 지금으로 치면 불법이지. 미국에서 화장품이나 물건들 싹 사가지고 배에다 싣고서 그땐 그냥 대놓고 했대. 대놓고 배에 꽉 채워가지고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 부산에서 내려가지고 막 팔았대. 그러면 한 10배 이상의 차익을 얻어가지고 짭짤하게. 그 당시 때 선생님 아버지가 돈을 팔아가지고 벌어가지고 서울, 그 당시 때 시골에 어려웠던 시대이잖아. 서울에 내노라는 호텔에서 막 한 달간 막 놀고 그랬었대요. 그럴 정도로 짭짤했대. 근데 이 화장품 같은 거 비싼 거니까 해가지고 선생님 아버지가 이제 형수님을 들었는데 형수님이 너무 고가였고 이제 준 게 너무 고마웠는지 쓰지도 않고 농에 박아놨었나 봐. 그러다가 형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보니까 아버지가 형수님한테 선물한 그것이 저기 농 안에 있던 게 발견이 돼가지고 선생님 아버지가 또 한 번 우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선물을 줬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껴 쓰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우리 형수님 하면서 형수님 생각하면서 우셨던 기억이 선생님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요. 밀수지 밀수. 미국에 가서 선진물을 사다가 비싸게 뻥튀겨서 팔았던 범죄행위야. 그래서 이 소문이 나니까 두 번째 갔었을 때 군인들이 난리가 난 거야. 막 긁어가지고 막 군함에다 꽉 재워놔가지고 막 군함이 잠길 정도로. 근데 이 소문이 또 귀에 들어가서 감찰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부산항에 들어올 때 이거 검사한다는 소문이 퍼진 거지. 걸리면은 이거잖아. 어떻게 군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투자해가지고 배에다 실었는데 이거를 그냥 바다에다 다 버리고 부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대요. 이게 60년대 우리 해군의 모습이었는데, 선생님 우리 아버지 좀 독특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른 단원에서 또 얘기 좀 해줄게요. 또 여러분이 또 군대 얘기 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선생님 기회 되면은 선생님도 나름대로 재밌는 군대 얘기 좀 있으니까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알아두고 요 가나 문자 지금 1번에 문자가 되었고 한자에서 유래된 거죠. 이거만 보더라도 한자 문화권, 이거만 보더라도 당의 율령.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4개의 문화 요소, 불교, 유교, 율령, 한자.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가나 초콜릿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팔어. 근데 여러분 모르겠지만 가나 초콜릿 CF가 상당히 유행했어.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이미연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여배우 있었는데 선생님이 봐도 이뻤어요. 근데 그때 CF가 어떤 남자 얼굴도 안 나와. 이게 막 코트에 있는데 이미연이가 이 코트 속에 얼굴 탁 파묻고 했었던 CF가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가나 초콜릿 CF 이미연 딱 치면은 그 당시에 CF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당대 최고의 CF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 때문에 가나 초콜릿 불티나게 팔렸어요. CF의 효과인 것 같아. 선생님도 여기는 A4 역사지만 종민TV에 뭐 홍보하니까 변화된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좀 활용을 좀 하려고요. 가나하니까 가나 초콜릿이 떠오르네. 혹시나 해서 찾아봤어. 어디 제품인지 알아요? 롯데 제품이더라고. 롯데가 우리나라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절반은 또 일본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과 연관이 있어요. 롯데 자이언츠 프로야구 팀이 있지만 일본에도 지바 롯데 있잖아. 롯데 절반은 일본 기업이거든. 혹시나 해서 봤더니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관련 있는 롯데 제품의 가나 초콜릿이 일본 가나 문자랑 이름이 같아요. 몰라도 돼. 하지만 국풍 문화의 가나 문자가 아니라 가나 초콜릿. 가나 초콜릿이 아니라 가나 문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1번상, 고대사는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아마 2학기 때 그 뒤에 부분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라이 문화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만.